자, 오늘도 준비 많이 했는데요, 형님들. 이제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질차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따가 이제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것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거 좀 보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이제 좀 익숙하시지가 않다 보니까 MLB 시즌에도 제가 여러 가지 스탯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나올 선발들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런 선발들의 특징적인 부분들, 뭐 스쿠발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뭐 데인 더닝 같은 경우는 뭐 주력 구종은 무엇이며 약간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들 정리를 했거든요. 전반적인 이 선수에 대한 선수 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적어놨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걸 이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양팀 맞대결. 디트로이트가 홈팀이고 텍사스가 원정팀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구분을 했고, 올 시즌 디트로이트의 OPS는 612로 27등 수준이고 텍사스는 749로 7등이다. 한마디로 양팀의 빠따 차이가 꽤나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디트로이트는 오늘 그 데인 더닝을 상대를 하거든요. 데인 더닝은 이제 우투수고 디트로이트가 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컨디션 OPS라는 거는 특정 이런 컨디션에 따른 OPS 변화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OPS가 612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는 543으로 다소간에 줄어든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처럼 낮 경기일 경우에 우한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낮 경기를 펼치게 되면은 OPS가 477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디트로이트에 빠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조건 속에서는 더 힘들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텍사스는 오늘 좌완 선발인 스쿠바를 상대를 하는데 올 시즌 텍사스 OPS가 749입니다. 전체 7등 수준으로 괜찮은 편인데요. 좌완 상대로 원정을 가면은 688까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올 시즌 평균적인 OPS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뭐 낮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은 너무, 일단 지금 좌완 상대로 원정 지표는 이게 그 타석 수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한 100타석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쨌든 좀 약간 이거니까 좀 참고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 그냥 적당히 그냥 참고만 하시라. 좌완 상대로 원정에서 조금 안 좋다는 거, 낮 경기 지표는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표본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불펜 방울. 올 시즌 뭐 디트로이트, 작년에도 제가 디트로이트 불펜 괜찮다고 했는데 전체 2등 수준으로 불펜이 좋은 상황이고, 텍사스는 작년에도 불펜이 리스크였었죠. 더구나 작년에 잘하던 르클럭 같은 애들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4.83 썩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제가 이렇게 좀 주장하는 바를 잘 더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총 경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제가 다룰 경기만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 차례 스쿠발은 좋은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많은 선발 유망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2023년 작년에 후반기쯤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막바지에 좋은 이런 면모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것들을 칭찬을 많이 했었고,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좋은 거고 파란색이 안 좋은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근데 대부분의 지표에서 이렇게 아주 새빨간색이다, 그야말로 지금 시즌 초반 폼이 매우 좋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친구들의 주력 구종은 무엇이며 올 시즌 이런 탄착구는 어디에 있는지, 제구가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구종들을 주력으로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뭐 96마일 가량의 포심을 뿌리고 체인지업이나 투심, 슬라이더, 뭐 너클 커브까지 이런 다양한 구종들을 쓰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선택지도 많이 있고 수싸움에서도 유리하고, 올 시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속의 저하 같은 것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요, 이 친구는요. 이런 것들 보면은 왼쪽부터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있어요. 연도별로 지난 5년 동안 스쿠발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 보시다시피 저는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이 여기 있는 BRL 퍼센트, 배럴 타구 비율, 익스트 벨로시티 EV라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하드 히트,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가지 세 가지 부분에서 작년 그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부터 새빨간색들이죠, 상당히. 그리고 대부분의 올 시즌도 대부분 지표에서 이렇게 빨간색이다, 말 그대로 그냥 파란색이 적으면 좋아요. 상당히 평가가 좋다는 거고, 특히 이런 하드 히트라든지 익스트 벨로시티는 상대팀 타자가 스쿠발의 공을 딱 쳤을 때 그 공들의 평균적인 타구 속도,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들이 스쿠발의 공을 쳤을 때 매갈이 없는 공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코스가 좋은 게 아니면은 안타가 되기가 힘들겠죠. 그만큼 스쿠발이 좋은 공을 던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데인 더닝도 잠깐 살펴보시면은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좋은 활약이 있었지만은 익스텐션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그 공을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많이 뿌리냐, 최대한 앞쪽에서 뿌려야 좋은 건데 그런 면에서 데인 더닝은 이제 그 익스텐션은 훌륭하다. 그거 말고는요 대부분의 면에서 이런 강점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엔 잘했지만 올 시즌에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은 대략적인 성적 같은 게 있어요. 작년에는 3점대 방어를 마크를 했지만은 올 시즌 초반 4.50으로 썩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데인 더닝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타릭 스쿠발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뒤떨어져요. 작년엔 싱커 같은 것들이 공이 말을 잘 듣는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도 살짝 좀 말도 안 듣고, 작년에는 커터의 비중을 늘리면서 성적이 좋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출발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괜찮긴 했지만 배럴 타구 비중도 높았고 이스트 벨로시티나 하드 히트 이런 것들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딱히. 그래갖고 저는 데인 더닝이 작년에도 약간은 좀 뭐랄까 거품까지는 아니고 일단 좀 운이 좀 잘 터졌다?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뭐 디트로이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발 우위는 있지만 이렇게 빠따적으로는 확실히 아래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언더가는 게 제일 편한 경기지 않나. 7.5라는 기준점이 좀 빡세 보이긴 하나 디트로이트가 텍사스를 개터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언더가는 게 일단은 가장 나아 보입니다. 미러키 대 샌디에고는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페랄타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제가 여러 차례 미러키는 그 우드러프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코빈 변수도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웨이드 말리나 페랄타의 어깨가 무겁다고 했는데 오늘 페랄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뭐 마이클 킹은 옛날에 이제 커리어 초반에도 선발로도 뛰었었고, 그래서 선발 전환에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긴 했었어요. 원래 이제 그 불펜으로 나올 때는 100마일까지 찍는 그런 투수였지만은 선발로 가면서 한 94마일 정도, 93마일 정도 이렇게 조금 완급 조절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미러키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OPS가 좋은 모습입니다. 샌디에고도 빠따가 그렇게 안 밀려. 올 시즌에 5등 정도로 OPS가 좋은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샌디에고가 6-3-2 이렇게나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따 차이, 미러키 쪽이 내일은 빠따를 좀 더 잘 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게 되네요. 이 경기는 그냥 샌디에고 쪽이 누가 나올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 프레디가 그 미러키 쪽이 프레디 페랄타가 안 나올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페랄타는 아무래도 샌디에고 입장에서 공략하기 어려운 상대인데 뭐 대체 선발이 나온다거나 불펜 데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샌디에고도 나름대로 할만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바 정도. 미러키는 킹 상대로 은근히 쳐줄 거다. 특히 우한 상대로 낮 경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OPS가 더 뛰거든요. 제가 이것도 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옅게 해놓은 거랑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옅게 해놓은 거는 이런 OPS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다소간에 적다. 그 평균적인 OPS에 비해서 적게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거는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려간다 이런 거거든요. 샌디에고는 우한 상대 원정에서 낮 경기에 아쉬운 편이긴 하나, 반대로 그 미러키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로 홈 경기에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굉장히 OPS가 상승하는 폭이 크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미러키는 빠따가 좀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봤다시피 미러키는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저는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원래는 미러키 승도 보려고 했는데 페랄타가 못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그냥 오바 쪽으로 더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블헤더 1차전 화이트삭스 선발이 뭐 조나단 캐논인가 뭐 그 친구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투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에릭 페데가 예정이 돼 있어갖고 뭐 이런 것들 찾아놨었어요. 그 구속 같은 거 줄어들었다, 포크볼을 장착을 했다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이건 더블헤더 2차전이고 배트맨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이거만 보면은 일단 브래디 싱어, 등판이 밀렸던 브래디 싱어인데 2022년에 되게 잘했었고 2023년에는 조금 많이 헤맸다. 방어리 5점대였어요. 2022년에는 그야말로 에이스로 삼진도 많이 잡고 뭐 좀 솔리드하게 활약해주는 기간이 되게 길었었어요. 한 10경기 가까이 솔리드한 활약해주고 그랬었는데 올 시즌 초반 모습은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냥 포심 비율을 좀 높이고 싱커를 줄어들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많이 쓰면서, 한마디로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쓰고 싱커랑 포심을 적게 이렇게 좀
같이 쓰긴 하지만은 포심 비율이 올라갔다.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싱어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보탬이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싱어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근데 경기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반대로 근데 화이트삭스 안 그래도 지금 선발란인데 이런 친구도 올려 쓴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오픈발로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거를 화이트삭스 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화이트삭스가 그래도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면은 올 시즌 OPS 꼴찌인데 그나마 조금 상승을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유의미하게 좋다고 볼 필요는 없고요. 캔자스시티 그렇게 막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737까지 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낮 경기 이거 표본이 별로 안 되고요. 그냥 캔자스시티는 OPS 올 시즌 평균 OPS에 비해서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하면은 599까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캔자스시티에 빠따도 그렇게 믿을 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아요. 원래는 이 경기가 제가 분석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썩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전력차 상으로는 캔자스시티가 더 좋은 팀이라고 봐요. 어제도 저는 캔자스시티를 좋게 봤었고 전력상으로는 캔자가 나아 보인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싱어의 상태도 올 시즌 괜찮은 편이고 얘도 보면은 싱어도 낮 경기 때 3.99, 밤 경기 때 4.79 이런 식으로 밤보다는 낮에 잘하는 투수죠. 내일도 낮 경기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뭐 2차전은 그냥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나는 뭐 와카가 작년에 되게 잘했던 기간도 길었었고 보면 뭐 2023년 중반 5월에서 8월 사이 14경기 동안 1.65로 졸라 잘했었다. 그야말로 솔리드 했거든요. 제가 이때 와카 꿀을 많이 빨았습니다. 언더라든지 샌디에고 뭐 이때 역배 많이 받았을 때 와카 꿀을 많이 빨았는데 올 시즌 초반은 글쎄 좀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건 없을 것 같다. 에릭 패드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언더 같은 거 보던지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는 못 가니까 말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대 양키스, 거스먼 대 스트로먼. 자, 거스먼은 보시다시피 이런 구속 이슈가 문제죠. 원래 평균적으로 거스먼이 95마일간 긴 시간 동안 뿌리던 투수였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뭐 헛스윙률이나 뭐 체이스 레이트, 볼넷 관리 이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돼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표가 지금 파란색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보면은 포심 많이 쓰고 그리고 포크볼, 스플리터 많이 쓰고 이런 친구인데 지난 몇 년 동안 2023년에 구속이 94.7마일, 2022년 95마일, 2021년 94.6마일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한 94, 5마일 정도를 던지는 투수거든요. 근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지금 91마일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경기가 좀 길게 흐르면은 91마일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투수가 많이 던지다 보면은 구속이 109 가까이 던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거스먼이 한 29를 던지는 시점에서도 구속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거스먼이 개처맞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됐었죠. 저도 직전 경기만 하여튼 최근 거스먼이 2경기 동안 얘를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양키스전에서 개털렸는데 원래 거스먼이 양키스 상대로 강했던 투수예요. 되게 좋았는데 그날 구속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개처맞았었고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전에서 거스먼 이 새끼 뭐 딱히 뭐 팔꿈치나 어깨 이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속 하락한 게 그냥 그나마 좀 뭐 몸이 으스스했나보다 그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콜로라도전에서도 3.2이닝 10피안타 6실점 그냥 개털렸습니다. 그날도 구속이 91말 한 29 정도 수준에 91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거스먼 형제 굉장히 좀 불안한 투수예요. 원래 뭐 나름대로 클래스는 있는 투수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투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아까 잠깐 봤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포심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스플리터도 빨간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투수거든요. 해당 구종들이. 근데 올 시즌에 보면은 구속이 일단 많이 떨어졌었고 자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유심히 봐야 되는 배럴 타구, 익시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거스먼은 사실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던 투수였어요. 근데 특히나 올 시즌 하위 2%, 8%, 9% 이 정도로 이런 세 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많이 처맞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그런 삼진 잘 잡고 볼넷 관리 괜찮게 하고 헛스윙률 높고 이런 그 상대 타자가 얘 거스먼의 이런 그 변화구에 빠따가 딸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었고 그냥 이런 것들 이런 뭐랄까 좀 약간 좀 사이드킥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던 투수지 사실 9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야말로 개처맞고 있습니다. 이런 편이어가지고 일단 거스먼의 리스크가 상당히 세요. 반면에 스트로먼은 그냥 뭐 땅볼 투수라는 것 정도
원래부터 구속은 그렇게 잘 나온 투수가 아니고 스트로먼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패스트볼은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도 패스트볼이 빠른 투수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패스트볼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보면은 싱커 위주로 구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구종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는 슬라이더, 작년에는 슬라이더 구사율이 5%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 가까이 늘어나갔어요. 그래갖고 작년보다는 이런 볼 배합도 변화를 많이 줬고 여러가지로 스트로머는 시즌 출발이 나쁘지가 않은 편이죠. 하지만 다만 걱정되는 거, 원래도 구속이 빠른 투수가 아니었는데 자, 올 시즌 구속이 90.4마일, 작년에 92마일, 재작년에 92.6마일 이런 식으로 원래 그래도 한 92.6마일가량 나오던 게 지금 90마일대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아쉬운 편이기는 하죠. 싱커도 줄어들고 포심도 구속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양팀 선수들 다 거스문도 그렇고 스트로문도 둘 다 이런 리스크가 꽤나 있는 친구들이긴 하다. 그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수 리스크는 꽤나 있는 그런 경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근데 거스먼의 상태가 더 심각해 보여. 스트로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꽤나 보여줬었고 마이애미한테 5인이 사실적으로 털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거스먼보다는 스트로먼을 믿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빠따상으로도 보면 토론토는 올 시즌 평균 OPS도 안 좋고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도 그냥 그저 그렇고요. 반면에 양키스는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OPS가 좋게 찍히고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면은 잘하는 편입니다. 이 경기는 거스먼이 양키스 상대로 셌다 이건 있지만은 저번 이런 등판에서도 양키스한테 개털렸었고 그날 워낙에 이런 구속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저는요 일단 거스먼이 정상 상태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또 한 번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네. 저는 양키스를 좋게 보는데 한 가지 그냥 조금 거슬리는 거라면은 만약에 거스먼이 정상 몸 상태라면은 그리고 거스먼은 원래 양키스 상대로 잘하던 친구다. 그게 걱정인데 일단은 저는 양키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양키스 쪽으로 향하고 있기는 해요. 토론토의 지금 불펜도 그렇고 불펜 차이도 그렇고 여러가지 빠따 차이도 그렇고 양키스를 좋게 볼 여지가 꽤나 있다. 그 정도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양키스도 지금 빠따가 신통치는 않긴 한데 지표는 양키스 쪽으로 말하고 있긴 하네요. 다저스 대 워싱턴 경기 내일 야마모토 리스크가 있죠. 야마모토는 뭐 커브는 훌륭하다고 치지만은 자 그 뭐 포심 원래 일본에 있던 시절에도 야마모토의 포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보면은 자 포심의 피안타율이 일본에서는 1할 8푼 5리였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2할 9푼 1이에요. 한마디로 야마모토의 그 직구는 상당히 타자들이 공략할 만한 그런 상태이고 이런 같이 온 이마나 같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회전수도 적고 그리고 좀 몰리는 경향이 크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야마모토가 굉장히 처맞고 있고 그 맞은 타구들도 안타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피해 안타율이 2할 9푼 1이니까. 그래갖고 지금 야마모토는 믿기가 좀 힘든 상태이긴 하다. 반면에 뭐 제이크 어빈은 그렇게 썩 볼 건 없는데요.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좌타자 상대로 매우 약하고 우타자 상대로 6-7이 그래도 쓸만하다는 건데요. 좌타자한테 약한 어빈. 근데 다저스는 현재 좌타자가 운용 가능한 친구들이 오타니, 프리먼, 먼시, 아웃먼, 럭스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오타니가 다소간에 조금 아쉬운 상태이긴 해. 그리고 득점권에서도 굉장히 못 치고 있는 편인데 근데 그거를 고려해도 일단은 어빈은 솔직히 말해서 다저스가 어빈 공략을 못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야마모토도 지금 상태가 좀 삐리하긴 하지만은 여러가지로 이 경기는 저는 8.5 기준점이 오바가 좋아 보인다. 이거는 다저스의 힘만으로도 어빈을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가 야마모토도 지금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8.5는 좀 만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 그래도 제이크 어빈 이 친구가 작년에도 낮 경기 때는 조금 했어요. 밤 경기 때 5.43, 낮 경기 3.57 이 정도로 낮 경기 때는 조금 잘했는데 내일 경기도 낮 경기라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네요. 다만 다저스 역시 올 시즌 빠따 4등, 오피스 4등인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905까지 튑니다. 전체 3위 수준으로 높다는 거고 워싱턴 역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일 경우에는 OPS가 78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양팀 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상당히 빠따가 잘 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 보면서 저는 오바를 가장 좋게 볼 것 같고 뭐 사실 어빈이 잘 던질 가능성보다는 야마모토가 잘 던질 가능성이 그래도 크다고 보긴 하거든요. 애초에 포텐셜도 다르고
그런 편이어갖고 저는 뭐 다저스의 승적 보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이거는 뭐 다저스 빠따가 제이크 어빈을 폭격해줘야지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오바 좋게 보고 더 나아가서 다저스의 뭐 승리 이런 것들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랜드 대 세인트루이스, 이건 약간 좀 도전적으로 임해볼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오클랜드 좋게 봅니다. 일단 폴 블랙번 믿을만한 투수죠. 제가 뭐 JP 스어스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폴 블랙번도 지난 몇 년 동안 괜찮았던 투수예요. 이것도 조금 보여드리면은 여러 지표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그 위쪽에 있는 것들 피칭 런밸류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수가 한 경기밖에 안 돼서 그런 게 하지만 이걸 너무 믿을 건 없는데 어쨌든 폴 블랙번은 구속은 일단 안 좋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구사하는 구종들도요 좀 이상해. 이 친구는 원래 싱커 같은 거 많이 던지다가 올 시즌에는 싱커의 비중을 엄청 내렸고 대신에 체인지업 비중이나 커터, 포심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뭐 구사하는 구종은 많긴 하지만은 일단 페스티벌 구속이 92마밖에 안 된다. 사실 뭐 난타 당하면 난타를 당할 수도 있는 투수긴 한데 워낙에 던질 수 있는 구종도 많고 뭐 그런 투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쭉 가서 보면은 자 지난 몇 년 동안 제구가 작년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제구가 잡힌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얘가 뭐 구속 같은 것들은 안 빠를지라도 이런 배럴 타구나 히트 벨로시티, 하드 히트 이런 것들 컨트롤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시즌 커리어 초반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구속은 느리지만은 뭐 구사하는 구종도 많고 이런 그 투구 내용 자체도 나쁘진 않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칭찬할 만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뭐 스티븐 마츠는 방금 봤던 이런 내용상으로 썩 볼 건 없긴 한데 일단은 구위 자체는 옛날부터 좋게 평가받았던 투수입니다. 뉴욕 매치 시절에도 싱커의 구위 이런 것들은 높게 평가를 받았었고 좌완인데 97마일짜리 싱커를 뿌린다. 일단은 훌륭하게 평가할 부분인 것 같고 제구력도 나쁘지 않고 특히 이런 장타 억제력 같은 분들 배럴 타구라든지 잘 맞은 타구, 뭐 하드 히트 이런 것들 억제하는 것들이 꽤나 괜찮은 투수예요. 그리고 좀 뭐지 작년에도 특히 초반에 시즌 초반에는 0승 6패 5월까지 0승 6패 5.72로 안 좋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86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저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거고 작년 후반기에 좋았던 만큼 올 시즌 초반도 나름대로 괜찮게 던지고 있을 마츠가 지금 뭐 3경기 동안 1.80으로 나쁘진 않다. 그리고 커리어 통산 낮 경기 때 3.40 밤에는 4.68 그래도 마츠가 연차가 꽤나 된 선수인데 그런 꽤나 긴 표본에도 불구하고 낮 경기 때 잘 던졌다. 밤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었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요 내일도 마츠가 어느 정도는 좀 던져주겠다. 그리고 폴 블랙번도 그렇고 양팀 다 믿을만한 투수들이라는 소리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빠따 지표 보면은 오클랜드는 이제 좌한 상대로 지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참고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좌한 상대로 홈에서는 평균적인 OPS보다는 조금 나아진다. OPS가 700 정도는 되겠다. 그런 건데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 OPS가 리그 꼴찌 수준으로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것들이나 양팀의 불펜도 올 시즌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특히 오클랜드가 불펜이 조금 더 낫다. 아까 봤다시피 이런 주력 불펜들은 가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도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클랜드 프레임 배당이 괜찮아요. 거기다가 나는 심지어 오클랜드의 일반승까지도 내다봐. 그 정도로 오클랜드는 지금 이런 배당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고 갈만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 오클랜드 일반승까지도 내다보고 오클랜드 프레임 그리고 언더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대 신시내티 경기 브라이스 밀러 대 에버시인데 브라이스 밀러는 우한 정통파 투수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본인 공을 믿고 한 5마일 정도 나오는 본인의 공을 믿고 그리고 뭐 이런 슬라이더나 싱커, 스위퍼 이런 공격적인 피치를 합니다. 상대팀 선수와 이런 정면 승부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좀 이제 뜬 공 같은 거 많이 노리는 편이고 근데 뭐 작년에도 얘가 볼넷이 그렇게 썩 관리가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도 볼넷이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에버 같은 경우는 93마일짜리 포심을 던지는 좌완인데 작년에는 활약이 괜찮았었어요. 저도 얘가 이제 데뷔 전부터 꿀 빨고 한 7경기 8경기 정도 에버시 되게 좋은 기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커리어 POPS 같은 거 보면은 얘가 에버시 좌타자한테 484로 굉장히 강한 편이고 우타자한테는 786으로 OPS가 그래도 그냥 꽤 맞는 편이긴 한데요. 좌타자 킬러다 이건 있어. 근데 다만
시애틀의 라인업 같은 거 보면은 시애틀의 라인업에는 좌타자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오른쪽 아래 여기 오른쪽 아래 여기 보시면 시애틀 보면요 내일 예상 라인업인데 JP 크로포드 말고는 뭐 스위치 히터 폴란코라든지 칼 랄레히 뭐 이런 친구들 말고는 전부 다 우타자 일색이죠. 그리고 스위치 히터들도 우타석에 들어서면 되니까 그래갖고 내일은 에벗이 그렇게 썩 활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갖고 내일은 에벗의 장점이 조금 발현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빠따 자 양팀 다 보면 시애틀은 빠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신시내티도 상위권 빠따인데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지표가 되게 안 좋아요. 저는 뭐 여러 차례 신시내티는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이 신시내티 홈구장이 리그에서 이런 파크 팩터 말 그대로 이 구장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겠다 적게 나겠다 그런 것들 상으로 리그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거든요. 당연하게도 1등은 쿠어스고 2등이 이제 보스턴 펜웨이 파크나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다저스의 다저 스타디움 뭐 이런 구장들인데 하여튼 신시내티 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런 파크 팩터 상으로 득점이 많이 나는 구장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원정으로 간다. 시애틀 홈구장은요 굉장히 이게 좀 그 투수 구장에 속해. 일단은 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팀들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는 해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홈런이 잘 나오기 힘들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시애틀 홈은요 신시내티 타자들이 홈에 비해서는 좀 잘 치기가 어려운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시내티 타자들은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 그리고 낮 경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OPS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글쎄 시애틀 쪽을 좀 좋게 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앤드류 에벗이 가린 장점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물론 브라이스 밀러가 그렇게 믿을만한 투수까지는 아닌데 양 선수 다 비슷해요. 작년에 어느 정도 좋은 그런 모습 보였던 투수들이고 브라이스 밀러도 지금 2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 저는 시애틀 쪽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언더 쪽으로도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벗이 안 좋긴 하지만 시애틀의 타격도 좋지는 않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브라이스 밀러가 어느 정도 신시내티 타자들을 제어할만 하겠다 이런 조건 속에서는 그 정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시애틀 승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템파베이 대 천사 저는 아까부터 천사를 좀 좋게 본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잭 라텔 이 친구가 전 잭 리텔인 줄 알았는데 라텔이라고 읽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템파베이는 잭 라텔 천사는 데트머스가 나오는데 데트머스가 그야말로 지금 올 시즌 에이스 포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3경기 동안 5이닝 실점, 6이닝 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데트머스는 상당히 좋아요. 원래 2020년 1라운드 출신이기도 하고 잭 라텔 작년 막바지에도 잭 라텔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 템파베이는요 이런 불펜 투수들을 선발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펜 데이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원래 잭 라텔이 작년 초반에는 패전주였어. 그리고 불펜 데이에서 그냥 뭐 오프너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후반기부터는 선발로 뛰기 시작하더니 막 8이닝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괜찮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이런 레귤러 선발로 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템파베이가 이런 선발 구멍이 많기 때문에 뭐 라텔이 지금 3경기 동안 1.17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뭐 이런 이닝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친구가 연봉이 185만 달러밖에 안 돼. 되게 가성비가 훌륭한 선수죠. 그래서 뭐 일단은 작년의 모습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괜찮은 모습이 있다. 뭐 축구 내용상으로는 썩 그렇게 볼 건 없긴 한데 일단 잘해요. 잘하는 것 같고 데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 시즌에 꽤나 이런 투구 내용이 좋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거 빨간색이 많으면 좋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솟구치고 있는 편이고 과완으로서 이런 그 포심 구사율이 50%가 넘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런 식으로 정통파 투수예요. 데트머스는 뭐 이 친구가 터지면은 노이트까지도 하고 뭐 이닝 많이 먹을 때 이닝도 많이 먹고 좋은 투수죠. 좀 이제 뭐랄까 천사의 약간 미래 같은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올 시즌부터는 천사의 이제 에이스 롤을 담당해야 되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뭐 밑에 아까 봤던 것처럼 데트머스는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나 올 시즌 이렇게 대부분의 지표가 빨간색입니다. 특히 삼진율이 상당히 높고 헛스윙률도 되게 높아요. 아무래도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하드히트 억제력, 이스트 베로시티 이런 그 정타를 맞는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데트머스는 칭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팀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양 팀 다 빠따는 그렇게
작년에 템파가 빠따 전체 전반기 1위 막 이랬었는데 지금 20등에 그치고 있고, 천사도 오타니도 빠지고 트라웃이 조금 치고 있지만은 빠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죽은 편이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은 랜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랜던이 첫 21타석에서 무안타였어요. 그래서 되게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4를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근 랜던은 정말 잘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계진들이 랜던 이제 다시 야구가 또 재밌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도 하던데, 무튼 랜던이 쓸만하게 해주고는 있습니다. 돈값을 해야죠, 얘는요. 거기다가 이제 뭐 샤우넬이라든지 뭐 모니악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뭐 여러 친구들, 천사가 이제 뭐 지난 오랫동안 푸올스도 먹튀였었고 되게 막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에는 좀 호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처럼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인 경우에 천사가 빠따도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템파베이는 좌한 상대로 홈에서 괜찮아지긴 한다. 다만 이것도 표본이 미달이다. 그래갖고 내일 템파 빠따가 얼마나 털지는 모르겠으나 양팀 선발들은 둘 다 현재까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데트머스인 것 같긴 하네요. 2이닝 소화 능력도 괜찮고 한번 털릴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는 모습은 괜찮아요. 그리고 빠따상으로도 천사가 나은 모습도 있고, 저는 이거 천사 배당도 좋거든요. 한번 천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경기들 이런 식으로 다 했고요. 좀 안 다룬 경기 이렇게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안 다룬 경기인데 일단은 샌프란시스코가 좌한 상대로 원정 이런 구조에서는 되게 좋게 찍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 키튼 윈 선발 테스트를 하는 친구고 일단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반면 트레버 로저스 이 친구도 지난 몇 경기 동안 나쁘지 않았었는데 직전 경기도 조금 털렀었죠. 그래갖고 선발 리스크도 양팀 다 크고, 샌프란시스코가 빠따적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는 한다. 하지만 표본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양팀 다 이런 불펜이 되게 안 좋아요. 29등 26등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는 양팀 다 불펜이 그래도 조금 상위권이었는데 시즌 초반에는 불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그냥 오바 같은 거 가볼까 했는데 마이애미 빠따 믿기가 힘들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좋지만은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했고, 볼티모어 미네소타는 선발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미네소타는 파블로 로페즈 미드만 투수가 나오는데 볼티모어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볼티모어가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이런 경우에는 잘 친다고는 해요. 근데 역시나 볼티모어 투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할 것 같고, 파블로 로페즈가 나오는데 8.5 기준점이다. 마음에 들지가 않죠. 그리고 뉴욕 매치 대 피츠버그, 세베리노 대 폴터. 일단은 세베리노는 작년보다 괜찮긴 하지만은 저는 안 믿는 투수고요. 그리고 폴터 저는 뭐 좋은 투수로 안 봅니다. 그래갖고 피츠버그가 세베리노를 조금 공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한 상대로 원전 낮 경기 괜찮다 보니까 그냥 뭐 믿을 구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안 다뤘고, 뭐 휴스턴 대 애틀랜타 이거는 JB 프랑스 대 맥스 프리드가 졸라 못하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 갑자기 조금 잘했었죠. 그리고 JP 프랑스 작년에 꽤나 솔리드하게 해줬는데 올 시즌 출발이 좋지가 않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도 얘네들 경기를 원래 오바 가려고 했었거든요. 어제 헌터 브라운 대 레이나드 로페즈 이 경기 오바 가겠다, 아니면 애틀랜타 마행 가겠다 뭐 이랬었는데 오바가 안 났습니다. 사실 양팀 다 특히 빠따적으로는 애틀이 괜찮고 그러긴 한데, 그리고 맥스 프리드가 직전 경기인데 호전되기도 했었고 프랑스보다는 고점이 높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틀랜타 보면 편하긴 해요. 이 경기는요. 그 배당도 나쁘지가 않은 편이고, 근데 투수에서 어떤 지랄이 날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딱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가실 분들은 애틀랜타 가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다만 휴스턴 역시 이런 맥스 프리드 같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OPS가 932까지 튀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표가 얼마 안 되긴 한데 표본이 부족하긴 한데 지표상으로는 잘 친다고 하더라.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대 시카고 컵스 경기, 제가 아까 시카고 컵스가 불펜 소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내일 뭐 파트랑 윅스가 붙어요. 일단 조던 윅스 잘 가늠이 안 되는 투수죠. 작년 막바지 때 데뷔를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다. 근데 현재까지도 뭐 썩 그렇게 뭐 들여다볼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5.68이고 브랜든 파트 작년에 그래도 나름대로 3선발로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올 시즌 초반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애리조나는 윅스 같은 좌한 상대로 홈에서 947 강한 편이지만은 표본이 부족하다. 시카고 컵스 우한 상대로 원정 그리고 밤 경기인 경우에는
뭐 딱히 본인들의 평균적인 OPS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시카고의 불펜 운용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애리조나 좋게 보실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욕심은 안 나는 경기인 것 같네요. 이 경기는요. 애리조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가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뭐 배당도 1.7이면 괜찮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콜로라도. 자, 라이언 펠트너가 콜로라도 선발 때 라이언 펠트너가 작년 한 해를 통째로 거의 뭐 쉰편이었었는데 지금 올 시즌 초반에 괜찮습니다. 기세가 첫 경기 5이닝 3자책, 그 다음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뭐 상대들이 그렇게 잘 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만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내일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승운이 안 따르네요. 3경기 3.52. 원래 이 친구도 좌완에다가 땅볼 유도 잘 해주고 나름대로 믿을만한 선발이에요. 한 팀의 3, 4선발 정도. 랑엘 수아레즈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믿을만한 투수이긴 한데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 작년에도 8월달쯤에는 빠따가 대폭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빠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정에서는 못 치는 팀이죠. 이렇게 OPS 상으로 양 팀 다 부진해요. 그래갖고 좀 언더 같은 거는 볼까 싶은데 양팀 다 불펜 리스크도 있고 특히 콜로라도 불펜 개쓰레기거든요. 그나마 좀 뭐 저스틴 로렌스 같은 애들 이렇게 좀 쓸만한 애들도 몇 명 있긴 한데 작년에 뭐 브렌트 수터 같은 애들도 팔고 해가지고 사실 콜로라도 경기 불펜 믿고 언더를 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어서 네,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고 그리고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도 제가 안 가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선발부터 썩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테너 하우크 올 시즌 초반 좋았지만 직전 경기 때 5.2이닝 12피안타 7실점 천사한테 개쳐맞았습니다. 뭐 시즌 첫 2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으로 이 새끼가 잘하네 이랬는데 금방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고 벤 라이블리 작년 신시내티에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 원래 같으면 오발에 가면 좋을 경기인데 일단 보스턴이 생각보다 작년에 보스턴이 극단적으로 홈에서 잘 치고 원정에서 못 치는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 초반부터 홈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이럴 때 오피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클리블랜드는 뭐 테너 하우크가 만만하기도 하고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를 하게 되면 804까지 OPS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 그래서 사실 라이블리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라이블리 좀 못 믿었죠. 그리고 본인들은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에 잘 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오바 같은 거 볼만도 한데 기준점이 9.5나 됩니다. 이런 상태여갖고 딱히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물분은 이 정도로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제 느바로 가보면요.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 이게 마이애미는 일단 플레이오프로 들어온 마이애미는요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거 그거는 일단 좀 짜증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돌아왔고 엔비드가 돌아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여러가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이게 좀 뭐에 의존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양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엔비드가 올 시즌 건강만 했다면은 나는 MVP도 노릴만 했었고 진짜 좋은 선수다. 여기가 뭐 진짜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예요. 일단 덩치도 큰데 그 미드레인지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어시스트 능력 이런 것들도 눈을 떴고 팀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쓸모가 많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빠지니까 원래 동부에서 3, 4등 하던 팀이 이런 플레이인까지 밀릴 정도로 되게 부진했는데 그 정도로 엔비드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요하다. 오자마자 되게 잘했다 필라델피아가. 여러가지 상으로 필라델피아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지금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마이애미보다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확실히 앞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필라델피아를 좋게 보고요. 사실 그리고 그 버틀러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버틀러 좋은 선수 맞아. 공수겸장에다가 플레이오프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잘해주고 엄밀히 살피면요. 버틀러가 뭐 플레이오프에서 1옵션으로 에이스 역할 많이 하는 건 맞지만은 사실 버틀러가 못한 경기도 꽤 됩니다. 버틀러가 뭐 팀을 이끌고 작년에 그 컴파에서 보스턴 때려잡고 뭐 덴버랑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파이널까지 이끌고 이런 건 참 대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평가하는 편이에요. 버틀러를요. 그렇게 사실 버틀러가 야 플레이오프에서만 잘할 거였으면 정규 시즌에 조금 잘해가지고 팀을 좀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편하게 가면 안 되는 거냐. 버틀러가 부상도 많고 지금 그리고 사실 최근에 버틀러가 좋지도 않거든요. 물론 뭐 내일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마이애미는 어디까지나 에릭 스포에스트라 감독 이런 훌륭한 감독이 판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무섭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닉너스도 파이널 우승도 해보고 훌륭한 감독이다. 필라델피아 역시 마이애미 이런 스타일들 그 되게 존 디펜스 우선시하고 윙자원들 마틴이나 요비치 뭐 버틀러까지 이렇게 그 윙자원들이 되게 압박도 거세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좀 맥시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맥시가 커리어 첫 경기 때 마이애미랑 상대했을 때 되게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법으로 나름대로 좀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게 엔비드가 돌아온 필라델피아는 진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랑은 일단 좀 레벨로가 다른 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또 뭐 필라델피아 홈이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4.5마일까지도 일단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거라면은 필라가 승리하는 그림이라면 전 마인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208.5 마이애미 경기는요 사실 언더를 보는 게 맞긴 한데 기준점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물론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플레이인 같은 이런 빡빡한 이런 데서는 정규 시즌보다는 점수가 안 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정규 시즌 작년보다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좀 안 나는 양상이긴 했다. 근데 208점은 난 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드네. 최근 그냥 뭐 필라델피아나 마이애미나 최근 동향들 보면은 점수가 꽤나 난 편이죠. 208점보다는 평균적으로 220점 이상은 났었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208.5는 좀 낮다. 원래부터 저는 이거 오바볼 생각이긴 했었는데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바도 보고 싶고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가 이제 또 로지어 같은 애 없는 것들도 조금 신경도 쓰이기도 하고요. 로지어가 요즘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시카고 대 애틀랜타. 저는 시카고가요 저는 좋은 팀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뭐 플레이인에서 고전하긴 하지만은 사실 상위권 팀들 보스턴급이 아니라면 어느 팀도 시카고를 좀 까다로워할 만한 그런 팀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클러치의 마술사 데로잔도 있고 오랫동안 그 에이스롤 해줬던 화이트도 있고 도슨무, 카루소 훌륭한 수비수들이죠. 그리고 지금 뭐 드러먼드가 퀘셔너블인데 드러먼드, 부세비치 투빅을 가동하면은 얘네들 인사이드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런 팀이어가지고 일단은 시카고가 상당히 상대팀 입장에서 부담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애틀랜타 트레 형이 돌아오면 일단 오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팀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이 경기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틀랜타가 트레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애틀랜타 뭐 정규 시즌 내내 트레 형이 뛰는 경기는 오바 게임을 많이 했었고 트레 형이 또 수비 구멍이기도 하다 보니까 상대팀도 트레 형을 공략을 해가지고 득점 올리기도 상당히 편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오바는 반갑긴 해요. 221.5 사실 뭐 플레이오프라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를 하더라도 그래도 플레이오프도 오바 게임 많이 나거든요. 221.5는 꽤나 반갑다. 왜냐면 이게 시카고가 득점이 적은 팀이 아니에요. 보면은 시카고 최근 9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227점 정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시카고도 점수를 내려면 꽤나 내는 팀이고 이런 단판 토너먼트에서는 글쎄 뭐 트레 형이라는 이런 글쎄 뭐 3점슛 잘 쏘고 여러가지 잘해주는 그런 선수가 있긴 하나 저는 시카고 쪽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거든요. 애틀랜타보다는 애틀랜타가 오히려 그리고 핵심 선수들 결장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 오콩우, 제일런 존슨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친구들 결장도 아쉬운 편이어가지고 저는 애틀랜타 쪽을 좀 좋게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